하이 인풋, 하이 아웃풋, 하이 밸류 약간 이런 식으로 조금 이제 가려는 학원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이게 한국 분들한테는 조금 어려워요. 하이 밸류 디자이너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안녕하세요 여러분, 블로썸 UX 스쿨의 미니쌤입니다. 오늘은 저희 옛날에 처음 블로썸 시작할 때 했던 얘기인데, 하이 밸류 디자이너라는 말이 있어요. 이제 외국에는 하이 밸류 오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 가치가 높은, 이런 이제 스스로의 가치를 높이자 이런 뜻으로 이제 많이 쓰는데, 저는 그 말에 굉장히 공감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희가 항상 말을 하는데, 그냥 디자이너 말고 하이 밸류 디자이너 되는 게 사실은 블로썸 UX 스쿨의 모토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아마 상담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로우 인풋에 로우 아웃풋으로 만족하고 사는 그런 디자이너는 사실 저희랑은 맞지 않으세요. 그래서 저희는 하이 인풋, 하이 아웃풋, 하이 밸류 약간 이런 식으로 조금 이제 가려는 학원이기 때문에 사실은 등록하시기가 네, 어렵겠죠. 저희랑 맞지가 않다면요. 그래서 2025년 여러분 혹시 이제 디자인 공부하시는 거 생각하고 계신다면, 아니면 꼭 저희 학원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히 우리나라에 너무 지금 고질적인 문제가 국비 지원이라는 시스템이 있으면서, 국비 지원에서 UX, UI를 막 자꾸 이제 양성을 해내는데, 사실은 그 커리큘럼이 과연 정말 정통의 UX, UI냐?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근데 제가 예전에 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한국의 특성상 한국의 그 제조업에 맞는 거기 그 산업에 들어갈 수 있는 디자이너를 뽑는 데는 사실은 그게 맞게 되어 있다고 보여지죠. 왜냐면 위탁 교육을 하는 거니까 취업을 시켜야 되니까요. 그럼 우리나라에는 양질의 취업의 일자리는 거의 없고, 사실은 그 제조업에서 파생이 된 쇼핑몰이나 아니면 상품을 주로 다루는 소형 에이전시 뭐 이런 데들이 많은데, 사실은 거기를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블로썸은 일단은 IT 분야로 들어가야 되고, 탄탄한 프로덕트가 있는 회사로 들어가시는 프로덕트 디자이너를 양성하는 네, 그런 학원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그 차이를 좀 알고 계시면 학원을 결정하시기가 쉬우실 거예요. 그냥 단순히 학원비 이렇게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보면 상담을 계속 저희가 이제 영상을 올리고 하더라도, 여러분 상담하실 때 이거 체크하세요 이런 식으로 올리잖아요. 근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비전공자이시기도 하고, 아직 이제 어리기도 하고, 아직 이쪽 분야를 잘 모르다 보니까 내가 정말 체크하고 가야 될 부분이 어딘지도 모르시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조금 이제 팁을 드리고 싶어요. 하이밸류 디자이너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저는 이게 한국 분들한테는 조금 어려워요. 왜냐면 한국 자체가, 여러분이 잘못된 게 아니라 한국 문화 자체가 굉장히 눈에 보이는 실질적인 그런 부분에 굉장히 많은 가치를 둬요.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에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가치를 많이 두지 않는 물질 위주의 네, 사회가 되어 있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똑같이 1,000만 원이라 하더라도 이 1,000만 원을 눈에 보이지 않는 서비스에 쓴다는 것은 너무 어려워요. 하지만 이 1,000만 원짜리 샤넬백을 사라고 하면 줄을 서서 살 수는 있다는 거죠. 어쨌든 내 눈에 보이고 내가 실질적으로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근데 이제 하이밸류 디자이너라는 부분은 뭐냐면, 이 디자이너 자체는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좋은 디자이너고 이 사람이 안 좋은 디자이너 어떻게 평가할 건데, 눈에 보이는 걸 평가할 수가 없거든요. 그 디자이너가 가진 보이지 않는 실질적인 고유한 스킬로 평가가 되는 게 바로 디자이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제는 물질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서비스에 대한 가치를 여러분이 조금 거기에 중심을 두시는 게 가장 첫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학원도 얘기를 하는 건데, 꼭 저희 학원 안 들으셔도 돼요. 근데 이제 저희는 여러분들이 너무 학원비에서 이런 사이 비싸지도 않아요. 사실은 여러분 1년 과정으로 완전 소수 정예로, 그 다음에 집중식 수업으로 하는 거, 이런 걸 치면 저는 절대 비싸다 생각 안 하는데, 여러분들은 굳이 공짜로 하는 국비 수업을 놔두고 하려고 하니까 사실 기회비용이 커 보이겠죠. 근데 그걸 단지 그냥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적 가치가 아니라 서비스 자체의 밸류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사실 저희도 굉장히 그거에 집중을 해서 굉장히 여러분의 서비스에 대한 그 가치를 주려고 노력하는 학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쪽을 좀 보신다고 하면 저는 훨씬 더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디자인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학생들도 어떨 때는 막 갑자기 막 2개, 3개씩 해가지고 이 중에 뭐 어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양으로 치는 디자인은 안 좋아해요. 그리고 디자인을 한두 개 정도에서 정하고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굉장히 큰 밀도로, 완성도로 올려보는 걸 저는 추천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눈에 보이고 양으로 보이고 이런 쪽으로 이제 들어가다 보면, 디자인 스킬, 이 서비스라는 지뢰 자체에 조금 더 여러분 중점을 못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초점을 바꾸셔야 돼요. 제가 이제 그 글을 읽으면서 맨날 한국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그 원가가 얼만데, 그거 해봤자 그 원가가 얼만데, 이렇게 하시거든요. 근데 그 원가를 따질 때는 사실 물질로 따지시는 건 맞죠.
원가 뭐 10,000원, 20,000원짜리 옷을 뭐 백화점에서 저희는 5, 60만 원에 사잖아요. 그런 건 해보셔도 좋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병원을 갔는데 그 주사 한 방 맞는데 5만 원이래. 그 원가 해봤자 2,000원, 3,000원인데.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서비스 비용, 그러니까 의사가 갖고 있는 서비스 비용과 봉제 공장에서 일하시는 서비스 비용의 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 직업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그 서비스에 대한 개념이 없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뭐든 다, 그거 원가가 얼만데. 이런 식으로 이제 보인다는 거죠. 제가 이제 댓글을 읽어보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서비스에 대한 가치를 좀 인정하시는 습관이 필요하다. 해외에서는요, 오히려 제가 보면 뭐, 그로서리 스토어 이런 데 가면 여기 한국보다 훨씬 싸요. 그러니까 물건의 가치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하지만 일단 사람이 들어가는 레스토랑 이런 데 서비스로 가게 되면요, 여기에 VAT가 20% 붙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차지가 13% 정도 붙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라이브로 가르치는 거? 이런 거를 만약에 영국인들이나 미국인들로 했다고 그러면 거기는 지금 17,000파운드 막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하게 되는 이런 사람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가치가 굉장히 높은 쪽이 UX, UI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이렇게 눈에 보이는 탱저블한 어떤 그 물질로 평가를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배우는 거에 어떠한 내용을 내가 배우게 되고 어떠한 아웃풋을 내가 내게 되는지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추시고 배우셔야지 이게 단순히 시간은 얼마고 뭐 사람 수는 얼마 들어가는데 그런 어떤 객관적인 부분에서 초점을 맞추시는 것보다는 사실 여러분들 자체가 보이지 않는 그런 서비스를 들어가는 게 전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디자인을 하더라도 양이나 어떤 물질 이렇게 보이는 걸 두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깊게 고민하고 파고 들어가서 완성도를 높이는 것도 저는 그것도 굉장히 하이밸류 디자이너에게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원래 여러분 뒤로 보면 아시겠죠? 정리 안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저 디자인하는 거 보면 결과물 같은 거 보면 이제 저희 학생들이나 아니면 저희 뭐 동료 디자이너들이나 저희 기획자분들이나 맨날 저한테 완벽주의자고 그러셨어요. 근데 사실은 저는 그런 거랑은 거리가 굉장히 먼 사람인데 그냥 그 컴퓨터로 하는 이렇게 디지털하는 디자인부터 거기에서는 약간 성향 자체가 굉장히 1픽셀도 틀어지는 걸 싫어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히 제가 옛날에도 이거 몇 번 말했을 거예요. 똑같이 시켜도 어떤 디자이너는 한 40% 해놓고 그냥 딜리버리 하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디자이너들은 80%, 90% 해갖고, 야, 됐다. 이 정도면 하면 될 것 같아. 라고 했는데, 아니에요. 그러고 잠시만, 이틀 후에 또 완벽하게 해갖고 한 120%, 130% 완성도로 던지는 디자이너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개인이, 자신이 갖고 자신의 이름으로 딜리버리 할 그 디자인에 대한 퀄리티 자체에 대한 그 기준값도 크셔야 될 것 같아요. 자기 이름으로 하는 디자인이 남들한테 보여줄 때 굉장히 어떻게 보여질 건지에 대한 생각을 하고 사람들한테 보여줄 때 최대한 완벽하게 보여주려는 그런 태도, 그런 부분에서 하이밸류 디자이너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알겠지만 어쨌든 서비스 자체의 스킬 자체에 집중을 하셔야 되고 내가 내 손에서 보여주는 그 완성도에 대한 가치에 더 염두를 두셔야 되고 제가 처음부터 잘하는 얘기 안 하잖아요. 배우는 데 목적을 두시고 내가 익히는 데 목적을 두시고 그 딜리버리를 하는 데까지 목적을 두시는 거죠. 20시간에서 안 돼서 30시간 하셔야 되고 30시간 하시면 안 되면 40시간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이밸류 디자이너가 된다는 것은 결국은 내가 결과로 보여지는 이런 부분이 자기가 수준을 높이고 그 수준에 만족하는 실력이 올 때까지 계속해서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양으로 밀어붙이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래서 원가 따지니까, 야, 우리가 300만 원을 줬는데, 이거 뭐 몇 페이지 했다고 니네가 300만 원이야.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제 할 말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부터 내가 지금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전 좋을 것 같아요. 하이밸류 디자인을 그러니까 모든 방법은 아닌데 첫 번째 방법이에요. 특히 이제 이런 부분은 제가 한국에서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좀 얘기를 해주면 여러분들 스스로를 좀 돌아보고 내가 그렇게 지금 시선이 그렇게 가고 있지 않을까. 왜냐면 제가 지금 말씀은 안 드렸지만 이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상담할 때 너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럼 내가 조금 더 서비스의 질과 보이지 않는 그런 퀄리티에 대해서 어떻게 좀 더 집중할 수 있을까 고민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러썸 UX 스쿨의 미니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